안녕하세요, 더마프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커피 영상으로 감정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상황이 수용되지 않으면 투사가 발생되고, 상황만 수용을 하면 감정은 억제될 수밖에 없으며, 감정을 수용해야 홀가분해질 수가 있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면 타인의 감정도 수용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필살기입니다. 이 30분도 안 되는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인간이 분별이 줄어드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의 수는 늘어납니다. 인간이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좋은 감정을 수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단지 싫어하는 감정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뿐인 거죠. 결과적으로 싫다라는 생각이 감정을 수용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싫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즉,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분별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딱 3가지 방법뿐입니다. 첫 번째, 희비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제한다. 두 번째, 비라는 감정을 싫어하지 않는다. 세 번째, 희비라는 감정 그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희비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제한다. 이건 가장 쉽지만 지속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비라는 감정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건 다소 어렵지만 나름 지속이 가능해요. 세 번째, 희비라는 감정 그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이거 인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이 희라는 감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발생되는 문제라고 해봐야 들떠있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희라는 감정이 비라는 감정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라는 감정이 지속되지 않을 때예요. 희라는 감정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희라는 감정의 진폭만큼 비라는 감정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희가 아니라 희가 비로 바뀔 땐 거죠. 그래서 불교의 안익자는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카, 괴롭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좋은 것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의 끝은 괴로움입니다. 자, 희비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억제입니다.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희비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걸까요? 감정을 억제해서 바로 처리가 되면 그냥 억제하면 됩니다. 자, 타이레놀 하나리면 처리가 되는 사소한 미열에 굳이 병원까지 가서 링게를 맞을 이유가 있나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타이레놀로 처리가 되면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을 먹듯이 상황에 따라 쉽게 억제해도 종료가 되는 감정은 그냥 억제하면 됩니다. 느끼기 싫은 감정을 굳이 힘들게 느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감정이 유사한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주사를 맞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평생 이 감기를 달고 산다면 평생 주사기를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감정은 우리가 평생 달고 사는 감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억제라는 주사가 가장 빠르지만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치솟아 오르는 비라는 감정은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억제를 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맞거든요. 갑자기 열이 치솟아 오르는데 당연히 빨리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내려야죠. 하지만 해열제만으로 독감이 사라지지 않듯이 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제는 해열제처럼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비라는 감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억제가 해열제라면 수용은 백신인 거죠.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면 병원에서 백신하고 해열제를 같이 처방하거든요.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면 일단 해열제로 열을 내려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백신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잡는 거죠. 즉 순간적으로 치솟아 오르는 감정은 억제라는 해열제로 처방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용이라는 백신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정을 억제해라, 무조건 감정을 수용해라 라는 것은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에는 정답이 없다고 진짜 수차례 강조한 거거든요. 자, 모든 것은 대수롭지 않다와 같은 만트라가 억제라는 해열제라면 좋다 싫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수용이라는 백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이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희비라는 감정의 분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희비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희는 좋다, 비는 나쁘다, 이러한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비라는 감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비라는 감정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라는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을 당연하게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샀는데 며칠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희라는 감정이 올라오겠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희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주식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기뻐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비라는 감정을 격하게 거부해요. 물론 이 실망감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는 일일비하지 마라, 대수롭지 않아, 조금 있으면 회복되겠지, 주식은 길게 봐야 돼,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조작해서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는 감정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내가 쪼잔하게 주식이 폭락했다고 실망을 하고 있구나, 내가 대범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도 마음 공부가 덜 됐구나, 이런 형태로 반응하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실망하는 자기 자신을 나쁘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뭐 주식이 폭락하면 누구나 실망을 하지, 내가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 실망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뭐 이런 형태로 반응을 하면 실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나쁜 감정이 나쁜 상황을 만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쁜 감정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배척하게 돼요. 그런데 나쁘다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실망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할 때 올라오는 감정 그 자체를 나쁘게 판단하면 나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진급이 안 되면 누구나 실망하지 라고 생각하면 실망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쁜 감정은 줄어들어요. 이거 정말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실망을 하는데 감정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진급이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실망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책망하잖아요. 그 실망은 2배가 돼요. 하지만 진급이 안 되면 실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망이 당연함으로 바뀌어요. 이때 나에게 남는 건 실망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정말 여러 번 강조했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정에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사회악이 아니듯이 슬픔도 악은 아닙니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특정 감정 자체를 나쁘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 괴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감정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내 판단이 부정적인 겁니다. 슬픔과 괴로움은 그냥 감정의 일부일 뿐 그 자체에는 어떠한 부정성도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감정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슬픈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과연 슬픔이 남을까요? 감동이 남을까요? 남는 건 슬픔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나에게 남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남는 건 화가 아니라 복이 돼요. 자연은 감정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선악의 판단은 인간인 내가 하는 거죠. 감정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나의 분별이 선악을 만드는 겁니다.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그 쾌락을 나쁘게 인식하잖아요. 쾌락을 느끼는 내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성적 쾌락을 느끼면서 그 쾌락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쾌락을 느끼는 내내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겁니다. 슬픈 상황이 펼쳐지면 이 상황에서는 슬픈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는 거죠. 제가 더 자석 같은 인생 책을 집필한다고 신규 영상을 안 만들었더니 구독자가 점점 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영상을 찍지 않아도 구독자가 늘면 늘지 잘 줄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마지막에 올린 영상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피 회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공개한 11번째 커피 영상 내용이 너무 난해서 신규 구독자 유입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11번째 커피 영상인 나만의 경험적 세계가 마지막 이야기에서 인간이 자연 그 자체다 라는 걸 깨닫고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든 대부분의 커피 영상은 마음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심화편이라서 마음 공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적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지속해도 여전히 갈증이 풀리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더마프야. 나는 대범해. 커피 영상은 전문가용이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떨어지는 구독자 수를 보면 여전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구독자가 떨어지는데 왜 기분이 좋겠어요? 구독자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하지. 좀 더 쉬운 신규 영상을 찍어볼까? 11번째 커피 영상을 그냥 커피원 전용으로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유튜브 스튜디오를 켤 때마다 기분이 나쁜데 대범한 척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건 그냥 나쁜 겁니다. 이미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좋게 유지하려면 도핑이 필요하거든요. 감정을 도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구독자가 떨어지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주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감정은 자신을 속여서라도 그 감정을 억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수용하려면 구독자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 라는 생각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감정을 당연하게 느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행위로 이어지면서 그 감정은 수용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인 감정 그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건 둘째 치더라도 과연 감정이 소멸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느낌을 제대로 알잖아요? 절대 우리의 에고나 감정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명의 캐릭터가 있어요. 한 명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향수에 나오는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일남입니다. 저는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향수라는 작품을 영화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책을 읽었거든요. 보통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 책에서 더 큰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광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지었던 그 표정과 음악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책보다는 영화가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요가를 할 때 트는 배경음악이 바로 Perfume the Story of the Murder의 OST거든요. 솔직히 광장 장면만 수십 번을 봤고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향수의 주인공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고요. 향수 냄새 같은 경우는 한 번 맡으면 그냥 똑같은 향수를 배합해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느낀 냄새는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인지할 수는 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자 아트만이 자신은 모든 분별이 사라져서 감정을 느낄 수 없지만 에고를 통해서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루누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향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처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처녀를 잡아서 몸에서 향기만 추출하고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됩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처녀를 희생시켜서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향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살인 혐의로 붙잡혀서 광장에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사형 집행장에서 자신이 만든 최고의 향수를 광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루누이를 천사라고 찬양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맛보게 돼요. 그루누이는 그렇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향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광장에서 극강의 쾌락을 맛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루누이에게는
공허함만 남아요. 그렇게 그루누이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루누이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는 캐릭터가 바로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이에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바로 오일남이 마지막에 한 이 말이거든요. 돈이 극도로 없는 사람과 극도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제가 진짜 이 대사를 듣고 머리를 몇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돈을 버는 진짜 목적은 그냥 그 돈으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돈이 무한정 쌓인다고 해서 전혀 쓸 수가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조 단위로 있으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까? 이걸 가만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돈이 만약에 조 단위로 있잖아요. 그루누이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저는 돈이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팟만 사도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솔직히 아이패드를 샀을 때는 진짜 몇 달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조 단위로 있잖아요. 벤츠를 사도 별 감흥이 없어져요. 실제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벤츠를 사나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취감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실제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취감이 사라지면 만족감도 사라져요. 이건 롤플레잉 게임에 빠져서 거의 몇 달 동안 게임만 죽도록 해가지고 겨우 최종 보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엔딩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슬라임만 계속 나온다면 과연 그 게임을 계속 할까요? 현재 내 상태로 스쳐도 죽는 슬라임을 하루 종일 잡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는 하루 종일 슬라임만 나오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최종 보스를 만나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느껴야 보스를 죽이고 살아남았을 때 극강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몬스터를 죽여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 게임은 공허한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감정을 제거하잖아요. 공허함만 남습니다. 비라는 감정이 제거되면 희라는 감정도 제거돼요. 살면서 아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비라는 감정을 제거하고 희라는 감정만 느끼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건 인간의 망상이에요. 희라는 감정만 계속 느끼는 건 슬라임만 존재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이 희라는 감정은 얼마 가지 않아 공허함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나따는 절대 불변하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원래부터 요동을 칩니다. 인간이 에고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감정과 에고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마음 공부의 끝은 결과적으로 분별이 사라지는 거지만 그 분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분별이 희미해지는 건 가능해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남들보다 분별이 덜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인간은 니르바나에 도달하지 못해도 니르바나 근처에서 놀 수는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감정을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억제다. 두 번째,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면 다시 올라온다. 세 번째,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용해야 한다. 네 번째,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제거된 인간은 공허함만 남는다. 자, 돈이 조 단위로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 행복에 대해 매우 심도 깊은 이야기와 함께 행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만트라 하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